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한사입니다. 오늘 Q&A를 딴 때보다 조금 이르게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해보니까 이게 좀 쌓이게 되면 약간 시차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한 번에 할 수 있는 정도 양을 모아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JBS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질문이 되게 좋고 길어서 제가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 대한 기대감을 미리 선반영하고 있다는 의견에 동의는 하는데 좀 다른 견해가 있으시다고 합니다. 다행히 당연견해 있으신 거는 너무 좋고요. 이런 거 있으시면 꼭 질문에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미국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왔고 물가도 반등 조짐은 있지만 그렇게 빠르게 상승하지는 않는 겁니다. 채권 금리는 4% 후반대까지 올랐지만 성장과 물가는 흔들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기대감을 선반영했으니 한번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가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제 생각에는 미국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는 시점은 작년 8월처럼 고용지표가 약화되는 시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미국 경제가 나빠지면서 주가가 빠지는 거는 그냥 조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를 찍고 작년 연간 전망에도 있고 딥시크 얘기도 있고 관세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주식이 빠지게 되면 제가 촬영일 기준으로 뭐 경제 얘기 다시 나오고 있는데 주식에 빠지게 되면 언론에서는 항상 이런 말들을 해요. 또 미국 경제가 나쁘다, 뭔가 문제가 생겼다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게 되면 주식은 조정이 아닙니다. 그거는 약세장이 진입하게 되는 거예요. 2022년 같은 약세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에 나타났던 더 큰 약세장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 내외의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일반적인 주식시장에 항상 있는 일입니다. 2023년에 마지막으로 있었고 24년에는 5%에서 10% 사이의 조정이 두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주가가 너무 좋았고 실적은 그거보다 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와도 상대적으로 조정을 받을 거다 같은 이벤트 정도로 이런 조정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번에도 5,750까지 미국이 조정이 나왔었고 지금은 다시 6,000 초반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올해 미국의 현재 수익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우 나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 예를 들어 한국을 보시죠. 작년 말에 한국 2,390 얼마로 끝났을 때 한국 시장은 보다 끝났다는 게 뭐 전 언론사를 도배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수익률을 보면 코스닥은 거의 세계 1등에 가깝고요. 코스피도 거의 10%쯤 주가가 올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근데 우리나라 실적이 좋았나요? 아닙니다. 4분기 우리나라 실적은 대부분 나빴습니다. 근데 주가가 왜 좋았냐면 지금 얘기한 거 실적은 나쁜데 반영을 미리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나쁘다는 게 나오면서 경제가 나쁘다는 게 나오면서 오히려 주식이 반등을 한 겁니다. 미국은 실적이 괜찮았거든요. 팩셋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 77%의 기업이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냈다라고 합니다. 근데 주가는 상대적으로 안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실적과 기대감, 주가와 기대감을 어떻게 보느냐가 조정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지금 JBS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경제, 고용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많이 약화가 돼서 경기 침체가 오는 쪽으로 가는 거면 이렇게 될 겁니다. 미국의 연준이 경기 침체가 나올 때쯤 금리를 내리거나 해주는 게 아닐 가능성이 높고 올해 재정도 안 쓸 거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다. 그래서 주가가 급락을 하고 나서 아마 연준이 금리를 내려주거나 뭐 QT를 완화하거나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정이 오는 거를 보시는 거면 조정이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센 약세장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고 그렇다면 이제 언제 미국 경제가 나빠지느냐를 가지고 승부를 보는 게 되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1년 반에 한 번씩의 10% 조정보다는 확률이 낮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내용을 보시는 게 좀 합리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훈리님께서 주셨는데요. 중국에 대해서 좋게 보셨는데 중국에 대한 불투명성으로 중국 투자는 주저하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죠.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반미국이 아닌 미국 내 종목이나 섹터에서 좋았던 분야와 소외된 분야에 관해 올해 투자균형 관점에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아무래도 직접 투자가 용이한 미국 시장에서의 관점이 보다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작년 11월 말에 이제 연간 전망을 내면서 올해 연간 전망 비미국의 시대라는 타이틀을 달았고 너무 운이 좋게도 그리고 3달 동안에는 중국 주식이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미국보다 아웃퍼포먼스가 되게 많고요. 우리나라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국이 통계 조작을 하고 여러 데이터를 숨긴다는 말들이 특히나 백인들, 서양인들이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합니다. 제가 회사에 9년 있을 때 보면은. 근데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어차피 주식을 투자하는 거고요. 실제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통계가 나오느냐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지 이 통계가 맞냐 틀리냐를 가지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장했던 중국이 미국보다 올해 세수사 상반기에는 좋을 거라고 봤던 이유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는 그나마 반등을 하고 미국은 떨어지니까 경제 성장률이 격차가 벌어지는 첫 해가 되는 거고 지난 몇 년 동안 소비 같은 여러 가지 부양책을 중국은 쓸 건데 미국은 중간 선거가 내년에 있기 때문에 재정이나 통화 정책이 주가가 떨어지거나 조정받기 전까지는 쓰기 힘들 거다라는 게 논리였거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정말 많이 오르긴 했는데 아주 물론 작년 11월 말만큼 매력적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직도 중국이 미국보다 조금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저희는 이제는 조금 그때보다 확신이 덜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나는 도저히 중국은 하기 싫다 이런 이슈 때문에 그러면 말씀하신 게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 그동안 많이 오른 거 좀 덜하고 덜 오르는 걸 해보자라는 그런 뜻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떤 섹터도 영원한 건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에서 많이 오른 종목들이 부담이 있으시다고 하면 일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밸류 스탁으로 가는 게 훨씬 맞다라고 봅니다. 뭐 헬스케어가 됐든 필수 소비재가 됐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특히나 그런 밸류 스탁 중에서 금융이나 소재나 산업재 같이 뭔가 경기에 민감하다고 느껴지는 것들. 중국 경제가 좋아지면 수혜를 받을 거라고 느껴지는 종목들은 이미 또 많이 오른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이 균형감을 가지시려는 생각은 너무 좋다라고 보고 균형감을 가지실 때는 가장 포인트는 작년에 한국장에 대한 거랑 똑같이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종목에 열광하고 어떤 영역에 열광하고 막 그것만 얘기하고 있고 언론에서 그러면 일단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느끼는 게 작년 11월 말에 자료를 내고 세미나를 다녀보면 그때 중국을 해보자, 비미국을 해보자라고 할 때 반응은 저 사람 무슨 얘기하는 거야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이제 동아시아를 다 넣었었거든요. 한국까지 포함해서. 이상하다고. 택도 없는 얘기하지 말라는 게 많았는데 지금 만나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벌써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생각을 항상 하시고 지금처럼 균형을 갖고 가는 건 정말로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존니 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미국이 살짝 기침하면 나머지 나라들은 독감, 폐렴 걸리고 막 사망해버리고 그럴 텐데 현금 들고 있다가 미국 하락할 때마다 마이더딥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하는 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제가 이제 11월 말부터 주장했던 건 뭐냐면 미국이 독감이 걸리는 정도가 남의 나라 폐렴까지 갈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 질문에서도 답을 드렸는데 미국 경제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빠지는 조정이잖아요. 다른 지역 주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너무 정확하세요. 그러니까 미국에 근본적인 문제가 생겨서 주가가 많이 빠지는 그림이면 다른 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2017년처럼 미국이 뭔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다른 데가 부양책을 쓰고 경제가 좋아지면서 이런 경우에는 다른 데 주가가 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12, 1, 2에 나타나는 그림이 딱 그런 거거든요. 미국 경제는 뭐 그럭저럭 괜찮은데 미국은 재정도 못 쓸 것 같고 막 사람 자르고 하잖아요, 공무원들. 일단 페드에서도 부양책 안 쓸 것 같고 하니까 그럼 다른 부양책을 쓸 수 있다는 중국이 좋겠지. 그럼 중국 좋아지면 유럽도 좋겠지.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되게 맞고 만약에 첫 번째 질문을 주셨던 JBS님처럼 내가 보기에는 미국의 고용지표나 여러 가지 경제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소비 같은 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미국이 독감이 됐든 뭐가 됐든 병에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당연히 다른 지역 갖고 고민하시지 말고 현금 갖고 있다가 빠질 때 미국 주식을 사는 게 맞습니다. 다만 빠지는 폭을
약세장으로는 보지 말자. 여전히 생각하는 게 10%짜리 조정은 15개월, 18개월에 한 번씩 항상 있어 왔습니다. 지난 100년 미국의 역사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6,70 정도 지금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 저번에 장중 저점 5,750 가면 사는 거고요. 혹시 또 빠지면 사 이렇게 해야 됩니다. 20% 빠지면 사야지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만약 20% 빠진다라고 느끼신다면 이거는 약세장을 보는 거기 때문에 다른 자산도 많은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뭐 코인이 됐든 뭐 다른 종류의 자산이 됐든 이런 것도 다 팔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 더 딥을 하신다면 약세장이 아닌 조정장을 기대하시고 나는 얼마가 되면 꼭 사야겠다. 이거를 꼭 미리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BJ 캐나다 조 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질문이 좀 길어서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에 계신 분이라고 하네요. 캐나다에서 계시니까 저보다 미국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주식을 현금화하는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많이 떨어져서 안 오르는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하는 것과 많이 오른 주식을 팔아서 수익 실현하는 것 둘 다 합리적인 듯 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주식을 4년 정도 투자하셨는데 오르는 게 계속 오르고 떨어지는 거는 계속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주식은 조금씩 사 모으고 있는데 많이 오른 건 알지만 팔고 나면 나중에 못 들어갈까 봐 그냥 들고 가려고 합니다. 많이 떨어진 주식들은 가격 하락 리스크가 줄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오르겠지라는 기대감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이럴 경우에 손절매하고 현금화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사실 이게 두 가지 약간 그 파트가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세 추종을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무조건 얼마 이상 떨어지면 팔라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주식을 잘 분석하고 했어도 내가 샀는데 빠지면 내가 잘못한 거다라는 거죠. 시장이 항상 맞기 때문에 무조건 손절매하라는 겁니다. 또는 밸류 스탁을 보는 뭐 워렌 버핏이 됐던 이런 사람들은 주식이 빠지면 인터뷰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왜 걱정하냐? 네가 투자자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주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뭐 예를 들어 뭐 10달러에 샀는데 그게 5달러가 되면 2배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걱정하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진영 다 일리가 있고 어느 게 정답인지 둘 다 너무너무 대가들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 주식을 살 때 어떤 이유에서 샀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 얘기하신 것처럼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주식 어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운영체제, 검색에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에서도 독점적이거든요. 이 회사에 대한 연구를 충분히 하셨을 거고 그렇다면 이런 주식이면 내가 보기에는 빠졌을 때 사도 좋다라고 믿고 매달 사도 좋다라고 믿는 주식이면 이런 거는 올랐다고 팔면 안 되는 거죠. 반대로 내가 어떤 주식을 모으기로 했어요. 뭐 첫 달, 두 달, 세 달. 근데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이슈 때문에 주식이 빠지는 겁니다. 이럴 때는 오른다라는 기대를 해도 좋지만 그때는 미련 없이 주식을 파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BJ 캐나다 조 님께서 조금 트레이딩을 적극적으로 하는 분이라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손절매 원칙이 맞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건 뭐냐면 저는 7대3을 항상 주장하잖아요. 주가가 어느 정도 과열인 것 같으면 현금 30을 가지고 있고 70 갖고 주식을 하는 건데 이 70 갖고 주식을 하는 것도 한 절반 정도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모아가는 주식, 안 파는 주식으로 하고 이 70의 절반을 트레이딩하는 주식으로 하게 되면 이쪽 모아가는 주식은 내가 확신이 있고 나의 논리, 그 사는 논리가 누구나 있거든요. 그냥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는 논리가 있으면 그냥 냅두는 거고요. 이 중간에 트레이딩하는 주식은 아주 논리적으로 정확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이유로 주식을 살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손절매 원칙을 지키는 게 항상 좋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이 현금 30을 가져가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 왜? 이 우량주들도 장이 빠지면 못 견디고 무조건 빠지거든요. 안 빠지는 경우 없습니다. 그럴 때 내가 이쪽에 현금이 있어야 우량주 빠졌으니까 더 사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현금 30이 지금처럼 6천이 넘어가고 좀 비싸 보일 때는 꼭 있어야 되는 포션이라고 보고요.
나머지 70을 반반으로 나눠서 손절매 안 하는 파트, 하는 파트로 나눠서 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에어조단 23님께서 주셨는데요. 미국 주식이 밸류에이션 부담과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주가가 빠진다면 어느 섹터를 눈여겨봐야 할까요?가 질문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제가 뭐 틀릴 수도 있고 하지만 이번에도 5,750까지 빠지는 과정에서 반등이 그래도 뭐가 제일 빨랐냐면 결국 택이 제일 빠릅니다. 엔비디아 뭐 딥식 때문에 많이 빠졌지만 그리고 반등 20% 가까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결국은 택의 나라입니다. 왜? 다른 종류의 제조업, 다른 종류의 산업은 경쟁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잘하는 산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조정이 왔을 때는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테크 관련된 종목을 사는 게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고 확률이 높은 선택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에어조단 23님이 뭐 분석을 너무 잘하실 거기 때문에 본인이 분석을 하신 상황에서 내가 항상 지켜봤던 어떤 종목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개별적인 기업의 문제는 정말 없는 걸 확인했는데 장이 빠지면서 얘가 같이 밀렸다. 이럴 때는 이런 종목 사셔야 됩니다. 왜? 본인이 연구를 하고 샀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더 빠져도 더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조정이 있을 때는 대응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이 제니님인데 딥시크나 관세 때문은 아니지만 지금 S&P는 고점이어서 10% 정도는 조정될 거라고 이해했는데 맞나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냐? 사람들이 미국의 역사를 보면 주식시장 역사를 보면 100년 동안 주식이 올랐어요. 물론 중간에 빠질 때가 있었지만 그걸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주식이 오를 때는 그래 미국은 장기 우상향하는 시장이야.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주식을 사고 내가 모아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가가 빠지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경제가 무너진다, 시스템이 무너진다, 소비가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걸 딥시크나 관세 때문이라고 이해하는 순간 주식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얼마 빠질지가 모르기 때문에. 이건 정말 큰일,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주가의 조정을 1년 반에 한 번씩 있는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하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100년짜리 차트를 보면서 조정 때는 기회였으니까 내가 얼마가 되면 주식을 사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조정폭이 10%라는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미국은 5%에서 10% 조정이 1년에 한두 번씩 있고요. 작년에도 2번이나 있었습니다. 10%에서 15% 조정은 18개월에 한 번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연스러운 조정이라는 걸 이해하고 폭이 10이 됐든 15가 됐든 얼마가 됐든 간에 예를 들어 이번에 6,100에서 5,750 가는 과정에서 5% 가까운 조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자연스러운 조정이 있을 수가 있으니 그럴 때 언론에서 관세 때문이다, 딥식 때문이다, 소비 때문이다 난리가 날 텐데 귀 막으시고 이건 한상희가 주장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조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난 얼마가 되면 주식을 사야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파니허니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가 하락의 원인 중에 관세 영향 거의 없다고 보시는 건지요? 트럼프가 관세를 안 때렸어도 이 정도 빠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다시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아마 이건 빠질 때 이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아요. 5,700 얼마까지 빠졌을 때. 저는 그거는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핑계를 댔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당시에 언론에는 트럼프가 관세를 멕시코에도 때렸고 캐나다에도 때렸고 중국에도 때렸고 중국은 다시 뭐 이런 것 때문에 빠진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차피 2월 달에 유동성이 조금 부족했고 주식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빠진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다시 주식이 6천까지 올라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장, 중국장은 뭐 독일장은 이렇게 센 겁니다. 이게 만약에 관세 때문에 빠진 거라고 하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빠졌을 거고 훨씬 더 많이 그리고 다른 나라 주가도 많이 빠졌을 겁니다. 중국의 관세를 때렸다는데 중국 주식이 계속 오르는 걸 보면 아직까지는 물론 제가 앞으로 틀릴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주장한 게 맞다라고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에 또 대질문 있으시면 또 달아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앞으로 나갈 것들에 대해서 질문 달아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뭐 두세 번에 하지 않고 최대한 한 번 어치가 모이면 하는 걸로
제가 꼭 Q&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